사실 안과랑 성형외과, 피부과가 조금 맞물려서 이제 여러분들이 시술을 많이 받는데요. 피부과 레이저를 해도 됩니까? 라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가족의 눈 지킴이 삼성미라클안과 박준성 원장입니다. 오늘은 딱딱한 얘기 말고요, 제 주관적인 의지가 들어간 재밌는 밸런스 게임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군 입대 전에 하러 오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마지막 휴가 때 와서 하시는 분들 많은데, 저는 이제 조금 입장이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군 입대 전에 하시는 분들은 보통 군대 가면은 땀도 많이 흘리고 철모도 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군 입대 전에 하고 가서 편하게 살겠다는 분들이 있고, 군 입대 이후에 하시는 분들은 군대 가서까지 고생하고 사니까 일단 갔다 와서 리셋하고 공부하고 이제 일상생활하면서 편하게 살겠다고 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입대 전에 하고 가는 게 좀 깔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군대에서 안경을 쓰고 이제 움직이다 보면 안경이 어디 부딪히거나 하면서 손상이 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안경을 보통 두세 개를 맞춰서 들어가게 되는데, 또 여러분들 군대 축구가 또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눈 주변에 여기저기 부딪힐 일이 많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군 입대 전에 하고 가는 게 깔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회복 기간은 사실 그래서 군 입대 전에 하면 여유를 좀 가지고 와서 수술하면 좋은데, 제가 라섹을 주로 할 때는 보통 3개월 정도 시간을 가져야 되니까 여유가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입대 날짜 받아놓고 오시면은 시간이 부족해서 못하고 전역하고 와서 하세요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스마일 수술은 수술하고 나서 2, 3주면 회복이 끝나기 때문에 보통 이때 날짜 받아놓고 와서 하는데도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부가적으로 화생방에 그럼 뭐가 문제냐? 화생방은 들어가면 아무래도 최루가스가 있는데 들어가니까 눈물을 엄청 흘리게 됩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눈을 막 비비게 돼요. 그죠? 비비면 라식의 경우에는 붙여놓은 절판이 비비다 떨어질 수도 있고요. 라섹의 경우에는 우리가 각막 표면을 까기 때문에 눈물이 흘리면서 만지게 되면은 회복하는데 좀 더딘 부분이 있고요. 스마일 수술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조금 안전합니다. 각막 표면을 건드리지 않고 각막의 중간 실제를 잘라서 빼내는 거기 때문에 눈을 비비거나 하는 데는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어떤 시력교정 수술이든 간에 눈물이 많이 흘리고 비비게 되는 게 눈 건강에 좋지는 않으니까, 가급적이면 군 입대 전에 시력교정 수술을 하는 경우는 화생방 훈련은 의사소견서를 가져가서 빼는 게 좋긴 하겠죠. 수능 보기 전에는 가급적이면 수술 안 하는 게 좋다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이유는 우리가 수능 공부를 하게 되면 아주 장시간 책을 보게 되고 근거리를 많이 보게 되는데, 일반적인 학생들보다 훨씬 더 공부량이 많고 근거리에 노출되기 때문에 눈 건강이 썩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는 학교를 봤는데 뭐 떨어져서 재수해야 되겠다 뭐 그러면은 저는 공부를 다 마치고 와서 수술하는 거를 기본적으로는 권하고요, 수능 전보단 수능 후에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부사관을 가거나 난 미대나 예체능을 해야 돼서 꼭 고2 때 수술을 해야 되겠다 오는 분들이 아주 드물게 있는데, 고도근시가 아닌 경도근시여서 나중에 재수술도 가능하거나 전년도나 혹은 중학교 때 굴절값이랑 비슷해서 크게 변화가 없을 거라고 생각되면 하기도 하지만, 그건 아주 스페셜한 경우고요. 기본적으로는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이후가 수술하긴 좋을 거고요. 가급적이면 노안이 오기 전에 좀 빨리 해서 해피 피리어드를 길게 하는 의미에서는 저는 뭐 20대 초반이 가장 무난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요건 좀 얘기가 다른데요. 대학생들은 수술비를 어머니 아버님이 내주는 경우가 많고요, 직장인들은 자기가 벌어서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수술 통계를 보다 보면 아무래도 직장인들이 스마일을 더 많이 하고 학생들이 라섹을 더 많이 하는 경향을 보여지고요. 어느 게 더 좋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비용보단 눈 건강이라던가 결과값 그리고 부작용이 더 중요하니까, 만약에 학생 때 내가 돈이 없는데 무리해서 라섹을 하는 것보다는 직장이 돼서 벌어서 스마일을 하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성형 수술을 하는 거랑 뭐 눈 수술은 관계는 없습니다만, 이제 안성형 수술은 좀 얘기가 다를 거예요. 보통 코 수술을 하고서 눈 수술해도 되냐고 하는데, 보통 눈 수술하고 코를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수술할 때 눈 주변을 만지지 않으면 상관없을 거고요. 코 수술을 하고 오더라도, 코 수술을 하거나 여기다 이제 스플린트처럼 이제 보호대를 대는데, 그러면 눈 노출이 안 돼서 수술이 어려워서 이제 그걸 제거한 상태라면 언제든지 수술이 가능합니다. 코를 건드리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제 만약에 안성형 수술 중에 눈매 교정 수술은 가급적이면 텀을 좀 두는 게 좋습니다. 저는 이제 시력 교정 수술을 먼저 하고 한두 달 정도 지나서 안성형 수술을 하라고 하는 편입니다.
첨언을 하나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제 사실 안과랑 성형외과, 피부과가 조금 맞물려서 이제 여러분들이 시술을 많이 받는데요. 피부과 레이저를 해도 됩니까? 라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보통 피부과에서 나오는 레이저 종류가 정말 많잖아요. 이때 레이저 회사에서 자기들이 레이저 쐈을 때 그 불빛 자체가 눈에 좋지 않은 경우, 보통은 신경에 좌우해서 신경을 약하게 하는 경우인데, 그런 경우는 눈을 가리는 차폐할 수 있는 안대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피부과에 가서 피부 레이저를 받는다, 그 전에 근데 나는 시력교 정수를 했다, 그러면은 눈을 보호하는 기구를 갖다 눈에 꼭 대고 하겠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세요. 아무래도 의사가 있으면 다 챙기는데 우리 스태프들이 준비하는 경우 놓칠 수가 있으니까 그 코멘트는 한번 해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맨날 딱딱한 주제로 얘기하다가 밸런스 게임을 해보니까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건에 대해서 애매한 거죠. O냐 X냐 이런 건에 대해서도 좀 더 즐거운 콘텐츠로 찾아뵙는 박준성 원장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